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행안 두 장관님께서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2017년 8월 28일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자리를 통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법무행안 두 부처 장관과 함께 논의 틀을 만들어 검경 두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출하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두 분 장관님과 제가 7차례, 여기에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4차례, 도합 11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두 장관님은 개별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검경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민정수석인 저도 검경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는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님을 독대하여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셨고, 이어진 법무행안 두 부처 장관님과 검경 총수와의 오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의를 확인하고 검경 두 기관의 이해를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두 기관의 공식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지난 5월 31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공식 의견서를 수정하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두 장관님은 검경의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각각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논쟁하시면서도 대통령님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님께서는 3자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에 대하여 긴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무총리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인내심과 유연성을 갖고 논의에 임하셔서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신 두 장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담화문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 방안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 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 남용의 제어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의 하나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기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일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 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 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둘째,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0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법무부 장관 박상기,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두 장관의 합의문 서명식이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의 서명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또 그리고 김부겸 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합의문에 서명을 해서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자, 앞서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과정을 겪어 왔는지 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검경의 수사권이 조정이 되는지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그동안 검찰과 경찰 이 수사권을 놓고 갈등을 계속 빚어왔는데요. 이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